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역사 재평가 논란이 촉발됐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은 우리나라에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구나 하는 점입니다. 물론 임정이나 광복군 출신의 몇 명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지만 그 외에는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점을 느꼈습니다. 사실 임정과 광복군은 해방전 우리의 항일 운동사에서 크지 않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 중 소속이 임정과 광복군, 독립군 계열은 10%도 안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 그 10%도 다시 재평가하면 마땅히 기려야 할 독립유공자들을 몇 명이나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역사 전쟁에 들어가면 저도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논란이 크지만 정작 홍 장군의 유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 현충원에 자리가 없어 대전 현충원에 모셨습니다. 서울 현충원에는 18만 3천여 명의 호국 영령이 묻혀 있고 친일 행적이 분명한 사람도 있지만 이곳에 홍 장군을 위한 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2021년 8월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의 위패만 서울 현충원의 무후선열재단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후선열재단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서울 현충원은 지금 국가원수묘소, 임시정부 여인묘소, 독립유공자묘역, 그리고 무후선열재단, 장군묘역, 장병묘역, 경찰관묘역, 그리고 외국인묘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 이름을 알 것 같은데 무후선열재단은 언뜻 떠오르지 않죠. 무후란 후손이 없다는 뜻입니다. 구한말대 의병활동과 일제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순국한 분들 가운데 유해를 찾지 못하고 후손마저 없는 애국선열들의 위패를 봉안한 곳입니다. 모두 130여 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홍범도 장군의 위패도 여기 있다가 묘지를 안장하면서 없앴습니다. 후손이 없고 외진 곳에 있으니 사람들도 이곳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장된 분들의 이름은 많이 아실 겁니다. 홍범도 장군은 물론 유관순 열사,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참가했던 이상설, 이준, 이휘종 열사 등 여기에 위패가 있습니다. 언제 이걸 만들었냐?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었습니다. 1975년에 있은 일입니다. 일제 때 일본 육사를 나와서 만주군 중위로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독립투사 홍범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무선열재단 제막식에는 김종필 총리가 참가했는데 그가 직접 휘호를 쓴 비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비에는 국민 모두가 후손이외다. 우리들 제사 받으옵소서 라고 쓴 헌사비가 붙어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선열재단 위패 1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홍범도, 유관순, 이준 이런 분들을 다 제치고 봉안된 독립운동가,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북한 애국열사령에도 묘비가 있습니다. 북한 애국열사령은 수백 명 정도를 엄선해 추모하는 곳이라 우리의 현충원에 안장되기보다 100배는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현충원 위패 1호 북한 애국열사령, 이 말은 남과 북에서 다 같이 추앙받는 독립운동가라는 말인데 그럼 아주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분을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의 이름은 오동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 중에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하긴 뭐 김일성이 누구냐 하는 그런 신세대가 출연했으니 한탄할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동진 장군의 양력을 간단히 말하면 1889년 현평안북도 삭주군 청수 노동자구에서 태어나 1944년 12월 광복을 1년도 채 남기지 않고 공주 형무소에서 54세로 순국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동진 장군은 1920년에 임시정부 직할 광복군 총영장을 지냈습니다. 광복군 대장이었던 것입니다. 1926년에 고려혁명당 군사위원장 총사령으로 독립군을 지휘했는데 1927년까지 오동진 장군은 연인은 1만 명이 넘는 부하를 이끌었고 일제관공서를 100여 차례 습격해 900명 이상을 살상했습니다. 김좌진 장군은 봉오동 전투 하나로 유명해졌지만 오동진 장군은 지속적으로 활동해 성과도 더 컸고 실제 당시에는 김좌진,
김동삼과 함께 3대 맹장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김좌진은 알아도 오동진은 모릅니다.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오동진 장군은 1927년 옛 동료의 밀고로 장춘에서 체포됐는데 당시 그에겐 1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일제는 오 장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감옥에서 카리스마도 상당해서 일본인 형무소장조차 오 장군과 면담할 때는 경례하고 예를 갖추었다고 합니다. 1927년에 체포돼 1944년에 순국했으니 감옥에서만 17년 있었습니다. 북한이 김일성 외 독립투사들을 인정하는 데는 인색하지만 오동진 장군은 인정하는데 김일성 회고록에는 오동진 장군이 아버지 김영직을 존경해 집에까지 와서 인사하던 동지이며 전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광복군 총사령관이 김영직과 무게가 비교가 됩니까? 거짓말이고 실제로 김영직이 오동진 장군 덕분에 신세를 많이 졌다고 합니다. 김일성의 아버지가 죽은 뒤 화성 의숙에 간 것도 오 장군이 보내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일성 일가와 오 장군이 인연이 있었던 것은 여러모로 보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국 열사령에 안장했죠. 오동진 장군이 체포된 뒤 신문 조서가 있는데 이때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세계 평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조선 독립군 사령관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선 독립군 사령관 오동진 장군도 기억해야 합니다. 논란의 여지도 없이 오로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었던 이런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는 정작 이런 애국지사를 잊고 오직 몇 명만 놓고 아웅다웅 싸웁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것이 있습니다. 독립투사 애국지사를 신처럼 우상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독립투사나 6.25 전쟁 포화 속에서 고지로 돌격하다가 수백 명씩 사망한 국군 병사나 목숨의 무게는 다 같습니다. 다 똑같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열들의 정신은 존경하고 따라 배우되 어떤 사람을 추앙하지 맙시다. 다 같은 사람들이고 흠집도 없을 수가 없는데 누구를 신처럼 띄우면 결국 나중에 사달이 납니다. 오늘은 남과 북이 동시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독립군 사령관 오동진 장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